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2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월 20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휴장인 관계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대신에 요즘 시장에 뜨거운 감자인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미쓰리 지금 시장에 뜨거운 감자는 챗 GPT 테마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챗 GPT 테마는 그냥 후루룩 지나가 버리는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혁신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터치 스크린 관련주, 전지, 배터리 관련주, 안테나 관련주 어마어마한 테마가 형성됐습니다만 지금은 스마트폰 관련주가 있긴 있지만 힘이 없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와 저거 신제품이야. 와 저거 새로 나온 건데 맛있어 보여. 나 저거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큰 욕망이 뭐겠습니까?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 욕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노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방법,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내가 지금 아픈 거를 치료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이길 수 있는 건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것이 주식시장의 제약바이오 업종이고요. 따라서 제약바이오 업종은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화하면서도 끊임없이 주식시장에서 인간의 욕구를 탐합니다. 자,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 얘기만 해드릴게요. 미쓰리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 주식시장은 지난주보다는 괜찮을 것이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월 초에 발표한 1월달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51만 명, 어마어마하게 고용이 좋았다. 거기에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덜 둔화됐고요. 1월 소매 판매 잘 나왔고요. 1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3월달, 5월달, 6월달까지 25bp씩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심리가 주식시장에서 불안감을 형성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달러에 굉장히 리스크가 노출됐죠. 여러분 불안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단단하면은요 달러가 지랄 발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냥 미국 경제지표 잘 나와서 골드만삭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월달까지 금리 인상 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막 환율이 1300 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지금 리스크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는 어쨌든 지난주 분위기랑은 달리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보다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PMI 지표라든가 주택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걱정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환율이 지난주보다는 좀 덜 지랄발광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쓰리가 이번 주 시장이 지난주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고 그런 장이 아니에요. 저는 삼성전자를 한 번도 매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싫어합니다, 저는. 삼성전자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를 싫어해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보다 주식시장이 좀 괜찮을 거예요라고 봤던 부분이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그 부진한 경제지표를 보면서 연준이 과연 그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도 되겠어? 라는 쪽으로 조금 방향이 바뀌면서 달러가 덜 발광할 것이다. 자, 이날요.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연준이 과도한 긴축 통화 정책을 펴면 경제가 멈출 수 있다. 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안 쓰네요. 멈출 수 있다라고 했고요. 연준이 1년 동안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잡는 거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쉬면서
뉴욕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한민국 증시는 수요일 장이 돼서야 화요일 뉴욕 증시를 보면서 이제 형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취할 거기 때문에 최소한 월요일, 조금 멀리는 화요일까지는 우리만의 플레이어를 할 수 있다. 우리만의 플레이어를 한다면 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업종들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업종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번 주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HTS 프로그램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밑에 나오는 뉴스 기사 중에 제약바이오 관련주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어떤 제약주가 어떤 제약 뭐 임상실험 했고 뭐 어쨌고 저쨌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막 되게 많이 나왔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벤트 하는 분들께, 포트폴리오 이제 다양한 종목들을 제가 쏘아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충 보면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많이 추천했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2월 달은 이슈 비수기거든요. 우리나라는 금통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금통위 회의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뭔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껴버리고 이번에 뭐 2월 달에 이제 어닝 시즌 끝나가죠? FOMC 회의 없죠? 뭐 특히 뭐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주, 뭐 건설 관련주를 얘기하자니 그건 한 3월쯤 돼야 되고, 예. 그리고 3월 달은 단순히 뭐 부동산 관련 건설주 그냥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는요. 이렇게 이슈가 비수기 됐을 때 시장을 파고들어서 개인들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면 몇백만 원도 아니고 지금 10만 원도 안 되는 삼성전자 개인들이 사겠다고 글로 매기가 쏠리는 바람에 내 종목을 사게끔 못하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요. 그 개별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포도 겁이 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안정이 되어 보이면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 개별주들 중에서도 제약바이오들은 좀 선수들이 많이 진짜 좀 핸들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뭐 준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고 예전에 제가 안국약품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안국약품 세력주 해가서 세력 매매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 제약바이오 이 매매를 워낙 아마 제가 전 종목 다 매매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주들을 가장 많이 매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생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식시장은 인간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마음을 읽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속마음을 100%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미쓰리가 뭐 지금 시황 되게 잘 보내라고 하지만 시황 보는 거와 또 종목이랑은 다른 것처럼 제가 제약바이오의 생리는 잘 알고 있지만 또 그게 시장에 따라서 매매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이벤트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지 쭉 봤더니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은 뭐 좀 좋지 않은 좀 재료가 나와서 이 주식시장에서 좀 제약바이오주들 올라가는데 혼자 많이 빠지는 종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갖고 계신 분들 걱정하시겠죠.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지수가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할 때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주입니다. 물론 다른 테마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얘기만 해드릴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 기대감이거든요. 자, 지금 챗 GPT 테마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제약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종목들이 있는 데다가 임상실험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가야 돼요. 그런데 임상기간이 오래 간다라고 해서 뭐 그게 100%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으로 어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단계마다 매력을 뿜뿜뿜뿜 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테마보다 사람들이 많이 개인 투자자들, 주린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런데 매매하기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데 그 제약바이오 업종에 안 좋은 재료가 나와서 장중에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저는 뭘 보냐면 이 종목의 주인이 있다 없다. 그리고 당연히 뭐 임상 같은 거 뭐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이 과연 그 회사를 정말 흔들 수 있느냐. 아니면 또 하나 혹시 뭔가 실패했다면 조만간 다시 하겠다고 하겠네. 왜냐하면 실패하겠다고 하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뭔가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을 다 떨궈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쉬운 업종이 바이오 테마입니다. 바이오 제약 테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기대감은 굉장히 크지만 쪽박날 확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임상 실험이 뭐 실패하거나 뭔가 안 됐을 때 이게 확장 편향까지 가다 보니까 회사가 망할 것 같고, 그죠?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공포감. 이제 그래서 뭐 종목 토론방 같은 거를 들어가 보면은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매매를 하는 주린이 분들께서는요, 기대감도 굉장히 크지만 그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근데 그게 제약바이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짜 세력이 여러분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지만 이건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작전을 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안국약품으로 세력 매매를 했을 때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그때는 제약바이오주 가지고 막 작전하고 그런 게 굉장히 원활했는데 지금은 금감원에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혹시 손 타는 게 아닌가. 따라서 모든 종목,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에는요, 주인은 있어요. 그 주인이 대주주가 있는지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주주인지 누군지 다른 사람인지 뭔지 뭐 아니면 어떤 뭐 연기금인지 이렇게 다 주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뛰어들어서 막 기대감으로 달라붙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물갈이 한번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종종 해드리는 것처럼 그 물갈이에 대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각 테마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삼성전자도 안 가고 근데 제약바이오 막 계속 얘기 나오고 제약바이오 한번 사볼까?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개인들이 제약바이오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냐면 떨궈냅니다. 떨궈내기 위해서 떨궈내는 게 인위적으로 떨궈내는 게 아니라 뭐 안 좋은 재료들 있으면 당연히 공시하면서 발표하는 거죠. 그럼 과연 그 공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왜 이 시점에서 공시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들어갔다가 안 되면 일단 무섭고 망할 것 같고 뭐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일단 손절 물량이 나오고 멘붕이 되는 거죠. 그 요즘에 제약바이오들이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슈가 비수기이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이 있다면 파이프라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파이프라인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떤 제약바이오 그 종목들의 과연 저는 이게 현재가창을 제가 보고 매매하니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개인들이 떨궈져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못 가겠구나. 그래서 개인들이 떨궈져 나갔네? 그러면 얘는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주들을 난 무서워, 난 안 할래 라고 무조건 이렇게 커트 치지 마시고요. 제가 올해는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도 갖지 마시고, 아니야 제약바이오 매매하면 무조건 망가져. 뭘 무조건 망가져요. 저는 제약바이오 매매하면서 손해본 적 거의 없습니다. 초반에 안국약품이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 그 제약바이오 철모르고 매매했을 때 워낙 많이 말아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런 제가 생리를 좀 잘 알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고 언제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걸 대충 아니까 저는 제약바이오 매매하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약바이오주 매매하잖아요. 다른 테마, 다른 업종 재미없어서 매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작정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약바이오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특징적인 성격을 잘 한번 고민해 보셔서 매매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어디까지 설명을 리얼하게 해줘야 될지 참 고민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단순히 제약바이오를 너무 무섭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권계좌는 입금하는 계좌가 아니라 출금계좌로 쓰셔야 됩니다라는 얘기 해드리잖아요. 근데 주위를 보면은요, 이제 주식 얘기가 나오면, 야, 나 옛날에 주식해서 겁나 말아먹어봤거든? 야, 그 주식은 하면 안 돼.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 주식이란 안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가 갖고 있는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주린이들이 기대감으로 들어갔다가 손해보고 나와서 다시는 제약바이오 쳐다보면 안 돼. 저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라고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종목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예전과는 제약바이오가 주식시장에서 조금 체질이 좀 달라진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임상실험 실패했고 뭐 했고 그런 너무 단기적인 거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 단기적인 것에 대해서 기대했던 개인들이 털렸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조금 더 제약바이오 그 종목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2월 달에 제가 이슈가 비수기여서 제약바이오들이 움직인다고 했죠. 2월 달만 그럴까요? 예. 아마 올해 제약바이오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런 비수기 때마다 이렇게 파고드는 테마주로 아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요 정도만 제약바이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수요일 날 이제 대통령의 날 휴장 이후에 뉴욕 증시가 또 어떤 그림을 그릴지 또 꼼꼼히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쌀쌀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